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메탈빌드 하이퍼 메가 런처 옵션 세트! 메탈빌드 제타 건담을 리뷰를 했기 때문에 얘도 샀죠. 일단은 속박스 꺼내 볼까요? 짠짠 짠짠 빰! 옆으로 깁니다. 아무래도 하이퍼 메가 런처가 100분의 1이 좀 긴 편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박스도 얇고 긴데요. 뒤를 보면 구성이 발매는 2025년 10월달 웹한정으로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는 세금 빼고가 9,000원입니다. 국내에서는 108,0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게 세금 포함하면 9,900엔짜리, 그러니까 메탈 없는 메탈 빌드 플러스 다른 거 없이 스탠드 옵션 같은 거 들어가서 이제 1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 솔직히 사면서도 이게 맞나 싶어요. 살짝 머리가 아파오기는 하는데, 근데 메빌 제타를 샀으니 안 사기도 그렇고 일단 샀다, 일단 요런 느낌. 근데 뭐 그래서 리뷰를 해보긴 합니다만, 다시 생각해도 가격은 좀 애매하다. 오픈! 짜잔 짠 짠 짠 짜잔. 매뉴얼은 세로로 접혀져 있고요. 꺼내서 매뉴얼 이렇게 펼쳐주고, 한 장 딱 펼쳐보면, 아니다, 뒷면인가? 구성이 안 나와 있네, 아예. 여기 있구나. 뭐 웨이브라이더 스탠드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정말로 이게 답니다. 뭐 뒷면에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게 오늘 리뷰의 본체니까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용물은 전부 다 꺼낸 상태고요. 되게 심플하죠? 일단 방금 잠깐 봤지만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웨이브라이더용 스탠드입니다. 하이퍼 메가 런처를 장착한 웨이브라이더를 만들었을 때 이걸 통해서 바닥에 편하게 좀 세워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메탈릭 사출에다가 이렇게 실린더 디테일 같은 걸 좀 넣어서 약간 경납되어 있는 느낌을 살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의 디테일은 초심플이라서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나름 이 뒤에 있는 돌기를 통해서 앞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라이더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하이퍼 메가 런처에 맞춰서 아래쪽 공간을 크게 만든 형태의 디스플레이 조인트고요. 뭐 장착 방법이야 제타 건담 때 했던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조인트로 한번 락을 거는 형식인데, 기존의 그냥 제타 건담 때 디스플레이 조인트랑 비교해보면 일단 형태 차이가 매우 크죠. 엄청 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랄까, 스탠드 위에 올리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탠드 머리 부분에 끼울 보조 스탠드의 연결 파츠, 뭐 메탈 빌드를 한두 번 사봤으면 익히 봤을 법한 그거고요. 그리고 보조 스탠드입니다. 그리고 보조 스탠드 그립 부분까지 해서 연결, 이제 모빌 슈트 상태에서 이제 무장을 사용할 때 이걸로 지지해줄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 스탠드는 이 연결 파츠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관절로도 좀 버틸 거라 이건 장시간 전시할 때 사용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이퍼 메가 런처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첫인상은 뭐 어땠냐면은 되게 샤프해 보인다. 왜 이렇게 얇지? 두꺼워야 될 게 얇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전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를 위해서 MG 2.0에 들어있던 하이퍼 메가 런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뒤쪽을 딱 손바닥에 대고 길이 비교를 해보면 당연하지만 메탈 빌드 쪽이 깁니다. 얇은 이미지 플러스 되게 기다란 형태. 그래서 더욱 좀 이미지적인 차이가 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정작 잘 보면 이 뭐랄까, 전체적인 실루엣은 좀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느낌? 잘 보세요.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게 전 이 아래쪽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뒤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쫙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살짝 애매한 곡선 같은 느낌의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쭉 가면서 앞으로 갈수록 살짝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 요 실루엣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어요. 뒤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오묘한 곡선 그렸다가 앞으로 갈수록 살짝 가운데로 모이는 이 느낌. 이 실루엣 자체는 제대로 따르고 있더라고요. 위쪽도 마찬가지인 게 이 에너지 팩 부분의 사이즈가 좀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은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 그런 생각. 대신에 위에서 봤을 때가 차이가 엄청 커요. 짠,
두께 차이가 상당합니다. 기존에는 지금 이게 이 서브 그립 커버 파츠란 말이죠. 근데 이게 엄청 얇아졌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차이가 명확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이 바닥면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 색깔이 더 늘어가지고 이 뭐랄까 원작의 그냥 파란 그게 아니라 그 메탈로보톤에서 봤던 그 뭔가 막 많이 움직일 것 같은 그거랄까. 그리고 잘 보면 이 밑에 날개 같은 게 추가됐잖아요. 사실상 이거 지지대입니다. 지지대.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편하게 세워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무언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략적인 비교는 해봤고 길이도 한번 재보면 30cm쯤? 조금 넘네요. 30.5cm쯤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따가 완전 전개했을 때 길이도 한번 재보도록 하죠.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세히. 전체적으로 마킹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장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 때문인지 거의 뭐 제타건담 본체급의 그 정도의 마킹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인상이 그렇다고요. 예. 이런 총부 쪽의 끝 부분까지도 마킹이 들어가 있는 이런 약간 집념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총부 자체도 메탈릭 컬러 멋지게 되어 있는데 약간씩의 좀 튄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에우고의 마킹부터 해서 라인들 코우션, 빨간색까지 빨간색 코우션, 하얀색 코우션, 중간에 흰 색깔 라인, 파란색도 자세히 보면 투톤입니다. 지금 넓은 쪽은 조금 더 밝은 거고요. 이 윈 라인이랑 이 중간 부분은 조금 더 진한 블루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도 투톤이다. 하나의 색깔이 아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메탈릭 그린 부분도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역시나 이런저런 마킹부터 메탈릭 골드 포인트, 메탈릭 오렌지 포인트, 메탈릭 레드 포인트 등등등등등등 파츠가 하도 이것저것 겹쳐져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접합성 같은 부분도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갈라지는 건가 보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죠. 그러면서도 위쪽으로도 마킹부터 해서 디테일, 접합선인데 패널 라인을 파서 좀 가려놓은 부분,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 바닥 쪽도 만만치 않겠죠. 바닥 쪽 역시 마킹부터 해서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역시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중간에 있는 프레임 컬러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색이 아니라는 점. 뭐 게이트 자국만 안 나왔다 뿐이지 여기는 뭐 그냥 일반 사출. 근데 나머지 파란색이나 총부나 뭐 위에서 보이는 이런 메탈릭 컬러들은 다 도색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체인 제타건담과도 한번 같이 놔봐야겠죠. 정말 단순하게 길이만 따져도 30cm급이다 보니까 제타건담 본체 옆에 놓더라도 상당한 길이를 자랑합니다. 거의 제타 본체 1.5배에 해당하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놓고 느끼는 거지만은 파란색이 되게 어울리게끔 되어 있네요. 굳이 따지면 이제 제타 본체에 쓰인 파란색이 이 메가런처 에너지 탱크 위치에 해당하는 파란색이랑 같은 파란색 같은데요? 그죠? 그 외에는 나머지 블루들이 다 메탈릭 블루여가지고 이 제타 본체에는 메탈릭 블루가 안 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별매이다 보니까 특별한 느낌을 주려고 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치만 이제 액션 포즈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제 전개 기믹이랑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즉시 해보도록 합시다. 다른 기믹들도 체크를 해봐야죠. 일단은 에너지 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해서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탈착 기믹인데 그래도 안쪽에 막 이런 에너지 연결되는 이런 케이블 디테일도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안쪽이 탁 연결되는 느낌. 그리고 풀 전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 앞으로 슬라이드 뭐 다잖아요. 근데 앞으로 슬라이드 할 때 하나, 두 개, 거기다가 앞쪽 외장이 위로 들리는 관절까지 있고 중간 파츠도 들어 올려주고 끝에서 락이 한번 걸리고 이 뒤쪽 아까 에너지팩 연결됐던 부분도 열리면서 안쪽에 케이블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손잡이 부분 아래쪽 열리면서 잘 보면 손잡이가 슬라이드 하면서 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당겨서 락을 걸어주면 되고요. 서브 그립 쪽도 외장을 전개하고 손잡이를 꺼내주고 양쪽 어느 방향이든 다 잡을 수가 있고요. 가장 뒤쪽 역시 뒤로 슬라이드, 아래로 뒤집으면은 전개. 여기에 뭐 더한다 그러면은 이제 웨이브라이더에 장착할 조인트들, 이 손잡이 외장에 파란색 부분이 전개되고 앞쪽 역시 조인트가 나오고,
그리고 서브 그립이 또 하나 있는데 가장 아래쪽 외장을 전개하면 손잡이가 숨겨져 있죠. 이렇게 꺼내서 앞쪽에 이중관절 통해서 이렇게 편하게 어느 방향이든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모든 걸 전개해봤습니다. 일단 방금과는 실루엣이 많이 달라졌죠? 엄청 많이 달라지는 모습인데 이쯤에서 프라모델 가지고 와서 과거 MG 2.0 버전의 하이퍼 메가런처 전개 앞쪽으로 슬라이드 위로 한번 들고 열고 손잡이 내리고 옆에 그립도 다 이렇게 펼치면 이게 끝이었단 말이죠. 되게 심플하죠. 근데 메탈 빌드에서 훨씬 복잡한 구조로 전개 기믹을 또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재보도록 합시다. 끝에서 끝까지 다 전개하니까 33cm 정도 됩니다. 길이가 한 3cm 정도 더 길어진 형태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앞부분이 더 전개가 된다 이런 것까지는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이 뒷부분 프레임까지 전개해가지고 내부 프레임이 노출되는 거는 생각 못했었어요. 굉장히 내가 알던 하이퍼 메가 런처와 차이가 좀 있구나, 아무래도 많이 화려해졌구나. 근데 그 중에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전개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 에너지팩 앞부분 약간 내부 정비를 할 것 같이 전개된 이런 형태 메인터넌스 전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이 중간 유닛 역시 보면은 약간 안쪽 프레임이 노출된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도 꽤나 보기가 좋습니다. 원래라면 이 부분도 그냥 전개를 해도 그냥 파란색인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어레인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단지 뭐랄까 이 앞쪽에 이 윗부분 전개는 굳이 넣었어야 했나, 길이가 더 짧아지거든요. 그냥 뭐 취향껏 전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닫아도 멋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 닫은 게 더 멋있긴 하더라고요. 얇잖아요. 게다가 오히려 들면 길이가 짧아져요. 뒤로 오기 때문에 더 짧아져서 어떻게 보면 정말 메인터넌스용 전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웨이브라이더 조인트 같은 경우도 안쪽까지 도색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래도 꽤나 신경 쓴 부분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도 이 옆쪽 손잡이도 디테일이 꽤 멋지게 들어가 있고, 특히나 이 메인 손잡이가 락을 한번 풀고 슬라이드로 수납되고 열린다는 이 부분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믹 중에 제일 좋았던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 전개되어 있는 부분에도 다 파이프라인처럼 다 이렇게 내부 디테일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 프레임 노출이 있다, 이런 부분도 꽤 멋지죠. 그리고 다시 되돌릴 때 개인적으로 이 커버 닫는 부분이 좋았던 게 이 옆쪽 커버는 닫을 때 여기 조인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락이 걸려요. 이게 예전 프라모델들에서 어땠냐면은 이게 옆으로 여는 건 똑같습니다. 닫으면 락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헐렁합니다. 닫아도 다시 열리고 그랬었는데 제대로 락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튼튼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참고로 열 때는 그냥 가볍게 열어도 어느 정도 열리긴 하는데 살짝 누르면서 열면 훨씬 잘 뽑힙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타 건담을 이용을 해서 액션 포즈들도 보도록 합시다. 혹시 이제 메탈빌드 제타 건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리뷰 꼭 참고해 주세요. 가장 먼저 역시 제타 건담이 드는 하이퍼 메가 런처 하면 먼저 떠오르는 초근본 구도, 옆으로 세워놓고 손으로 이렇게 파츠를 잡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되게 친숙하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포즈기도 하고요. 세워놓을 땐 딱 이게 안정적이죠. 그리고 뭐 하나 파츠 떨어질 일도 없을 것 같고 좋죠.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하이퍼 메가 런처 총구 끝에다가 빔사벨 파츠, 기존 제타 건담에 들어있던 빔사벨 파츠 껴서 롱 빔사벨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역시 이 상태로도 근접 액션 지금처럼 취해주는 게 가능하고요. 무장을 손에 쥘 때는 이렇게 일단 전개를 한번 한 다음 아래쪽이 C형 파츠거든요. 그래서 잡고 한번 힘을 주면 락이 풀립니다. 이 상태로 라이플 손을 끼우고 끼운 상태에서 다시 C형 파츠 끼워서 락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타 2.0 시절에 가장 많이 하던 구도도 만들어봤습니다. 하이퍼 메가 런처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쪽 팔로만 옆구리에 껴서 지탱하면서 그대로 발사하는 장면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번엔 양손으로 그립을 잡고 발사하는 사격 포즈! 역시 이렇게 큰 건 또 두 손으로 잡아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그립 잡을 때도 막 엄청 어렵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 겨드랑이 쪽 공간이 좁은 편이니까
이제 손에 쥐거나 포즈 잡을 때는 뭐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추가 그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양손으로 쥔 포즈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약간 바주카처럼 쥐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중간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도 꽤 괜찮은 게 좀 하이퍼 메가런처 특유의 기다란 느낌을 좀 잘 살려주는 형태이기도 해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공식 사진에도 있었던 이 뒷모습 이 앵글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 기다란 느낌이라든가 이 추가로 가운데 있는 그립만을 이용을 해서 손에 쥐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의 하이퍼 메가 런처라면은 이 구도가 안 되죠. 중간에 있는 그립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인상 깊었어요. 자, 이제 웨이브 라이더에도 장착을 해봐야겠죠. 변형 바로 해왔습니다. 뭐 장착 방법이 어렵진 않고요. 일단은 랜딩 기어 같은 건 다시 다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메가런처의 하단으로 가서 아까 전기할 때 썼던 이 손잡이 커버 부분의 조인트와 그리고 외장을 벌려줍니다. 자, 완전히 벌려주기만 하면 되고요. 아까 지지대처럼 쓸 수 있었던 앞에 있는 날개 같은 부분과 그리고 올린 이 조인트 부분을 고정을 할 건데 고정해 보도록 하죠. 웨이브 라이더 밑으로 가서 쉴드의 검은색 부분 앞뒤로 걸어줄 겁니다. 그래서 앞쪽 날개 부분을 이 쉴드 검은색 앞쪽에 보면은 여기 사각형 틈이 하나 보이거든요. 여기에 걸고요. 그리고 뒤쪽을 그냥 쉴드 끝에 이렇게 걸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걸고 뒤쪽 누르면서 걸고 장착 끝!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라 그러면은 방금 들어 올렸던 파란 색깔 외장 이게 이 스커트 사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스커트를 공간을 좀 벌려줘야 됩니다. 사이를 그렇게 해서 장착하면은 깔끔하게 완료! 근데 이 상태에서 랜딩 기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뒤쪽 외장을 슬라이드 전개해서 이게 또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파츠 중 하나고요. 그리고 웨이브 라이더 스탠드를 가지고 와서 이 돌기가 뒤로 가게 한 다음에 이 돌기가 이 원래 웨이브 라이더 랜딩 기어에 몰드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딱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살짝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슬라이드 하듯 들어가면서 이 날개 아래쪽을 받쳐주면 됩니다. 그렇게 위치 딱 맞추고 내려놓으면 딱 흔들림 없이 지금 뒤쪽도 안 넘어가게 지금 지지대에 받쳐놨고 웨이브 라이더 스탠드가 딱 중심까지 잡아주니까 깔끔하게 바닥에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푸신 앞쪽을 전개해서 앞쪽 외장을 전개해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또 바닥에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조인트까지도 써봐야겠죠? 이제 들어 올려서 스탠드는 제거하고 뭐 얘들도 다시 넣어준 상태에서 뒤쪽도 넣고 뒤쪽에 골반 걸어주는 거는 일반판 때랑 똑같은데 앞쪽에 걸어줄 겁니다. 이제 이 스탠드의 앞쪽 끝부분이 이 날개 앞쪽을 살짝 지탱하듯이 이렇게 걸리듯이 할 거고요. 대신에 끼울 때는 뒤쪽 구멍으로 먼저 넣으면서 메가 런처가 클리어 파츠 내부로 쏙 들어가면서 날개 끝부분이 싹 하고 걸리면서 양쪽 다 걸어주면서 잘 걸린 거 확인했으면 이제 뒤로 가서 가는 길에 이 웨이브 라이더 바닥 부분도 라인에 맞게 다 걸렸으니까 이제 걸어주기만 하면 된다. 찰칵. 자, 이렇게 웨이브 라이더에다가 하이메가 런처 장착하고 스탠드까지 올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본체 무게가 늘어났기 때문에 스탠드 올려두는 게 좀 무섭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부피가 그만큼 커지고 넓어졌기 때문에 조인트만 잘 끼워 놓으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솔직히 무게중심이 불안하긴 합니다. 이게 아무리 조인트가 커지고 막 이렇게 바닥을 전체를 감싸준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거는 여전하다. 뭐 웨이브 라이더 변형한 김에 이렇게 외장 해치도 딱 오픈 좀 해주고 간만에 스테빌라이저 뒷부분도 이렇게 딱 전개 한번 해주고 간만에 이렇게 해서 웨이브 라이더 변형 후에 장착까지 완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판정 메탈 빌드 하이퍼 메가 런처 옵션 세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제타건담의 하이퍼 메가 런처를 들려주니까 완전 최고나 라는 그런 감정이 속에서 확 하고 올라옵니다. 멋지고 좋고 이제 제타건담 완전 됐네 좋네 하는데도 그렇지만은 멋진데 가격은 이 9,000엔이라는 가격은 역시 너무 부담이긴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옵션 뭐 솔직히 하이퍼 메가 런처 하고 들려주고 나면 다른 옵션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웨이브 라이더로 변형하지 않는 이상 뭐 조인트류라든가 저런 스탠드 쓸 일도 없고
그나마 지금처럼 지금 제가 해놓은 이 포즈처럼 해놓으면은 보조 스탠드 정도는 밑에서 좀 받쳐준다고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바닥에 세워놓을 거다 그럼 이 보조 스탠드도 딱히 필요가 없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치만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완성하고 보면 진짜 멋있기는 해가지고 아 그래도 제타건답은 제타건답이네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